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경제를 보호하고 살려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헌법 123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약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내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핵심 경제 정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충족되거나 실행될 수 없거든요.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고 환율을 고정시키고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정해버리는 건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충족될 수가 없고 많아봐야 두 가지 정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 국가가 쓰는 통화, 돈이 있을 거고 이 돈이 그만큼 많이 흐를 거잖아요. 경제 용어로는 수요와 공급이 변하니까 환율도 변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환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내려버리면 정부가 임시로 고정 환율 정책을 펼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환율을 아예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물건 거래에 의한 외환 매매가 아니라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외환 매매를 직접 개입하게 되는 거라서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오가는 돈의 흐름과 양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는 건데 이걸 전문용어로 삼위일체 불가론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수 없죠. 하나의 거대 기업이 점유율을 싹 다 가져가는 것, 거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거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장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요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으로 수요가 몰리면 르세 케이지 수요가 떨어지고요. 르세 케이지 점유율이 국산차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현대차 그룹 수요가 빠지는 거고 르세 케이지는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쉐보레랑 케이지 모빌리티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케이지 모빌리티 쪽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한국 GM은 지금 분위기가 좋죠. 왜냐면 트랙스 이후로 신차 출시가 연이어 있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좋은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케이지 모빌리티는 신차 소식이 없는 건 아닌데 부정적인 이슈가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대 기업을 견제하라고 했더니 얘네끼리 싸우면 어쩌자는 거야? 답답하네 이거. 이런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시장에서 경쟁자와의 성장과 성공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케이지 모빌리티도 신차가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받던 회사가 왜 요즘은 잡음이 나오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브랜드 실제 판매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걸 보면 르세 케이지 중에 케이지가 가장 많고 점유율도 5%를 넘겼거든요. 그리고 모델별 판매량을 봐도 토레스가 국산차 상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대체 왜 와 진짜 대박났네 이런 소리가 나오기 힘든 거냐 이거죠.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자료에 있습니다. 판매량이 토레스에만 몰려있다는 게 가장 큰데요. 케이지 모빌리티 전체 판매량 중에 토레스 판매 비중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케이지도 신차 공개를 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올해는 신차 공개가 1분기에만 쏠려 있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에 올해 출시되는 신차는 하나, 토레스 전기차죠. 그마저도 올해 하반기나 돼야 출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양날의 검이 된 이유는 정말 좋은 신차들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3종이나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는 건 명확합니다. 브랜드 방향성을 제대로 알려줬잖아요. 단순히 토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토레스 이후에도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성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차를 계속 출시하겠구나 이 정도면 믿고 사줄만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브랜드 방향성을 알리는 것까지만 됐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고 관심을 끌고 갈 만한 계기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렉선 라인업이 페이스리프트 됐고 티볼리도 페이스리프트 됐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토레스 같은 완전 신차지 기존에 있던 차들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렉선 라인업도 보면 실내가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고 승차감까지 개선이 됐음에도 신차 효과를 받았다는 것까지 감안해도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온 거죠. 물론 이전보다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0대도 못 넘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케이지 모빌리티가 올해를 기점으로 티볼리의 악몽을 재현할 거냐 한마디로 망할 거냐 이건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토레스 전기차가 정식으로 출시되고 고객 인도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토레스 픽업 트럭이 출시되고 KR10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차들이 모두 출시되고 나면 렉선 라인업하고 티볼리도 풀체인지 할 때가 됩니다. 이런 굵직한 이슈들을 두고 중간중간 앞으로 이런 차가 나올 거라는 예고까지 꾸준하다면 관심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렉선 라인업 풀체인지 이후 지금까지는 없었던 완전 새로운 차가 출시된다 내지는 이스타나를 계승할 미리멜이 등장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마케팅적으로 공백기가 있기는 힘들 거란 건데 문제는 현재가 공백기라는 겁니다. 모터시 이후로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붕 떠있는 느낌에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부정적 이슈까지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토레스가 애플 카플레이 같은 미러링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신차 같은 이슈의 공백기이기도 하고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실제 차주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불편을 직접 겪는 차주들이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너무 늦어져서 정 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겹쳤냐면 토레스만 안 되던 미러링 문제가 렉선 라인업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스플레이가 바뀌었고,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렉선 라인업들도 미러링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차주들은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레스 차주들만 불만이던 게 이제는 렉선 차주들도 불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KG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고 있다는 건데, 하필 한국 GM은 또 트랙스 이후로 신차가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이러니까 쉐보레로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심지어 쉐보레 신차들 보면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이코녹스 풀체인지는 특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코녹스가 맞나 싶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을 돌리는 소비자들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 다행인 건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볼까요? KG 모빌리티가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당시를 떠올려 보자고요. 올해 1분기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올해 1분기만큼 열심히 소통했던 적이 있나요? 소비자들이 답답해하는 건 미러링 지원이 늦게 되는 게 아닙니다. 된다던 게 왜 늦는 건지, 만약 지금보다 늦어진다면 얼마나 늦어진다는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인터뷰 같은 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던 것들 있잖아요. 미러링 기능이 왜 새로운 디스플레이부터 안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왜 늦어지는 건지, 언제쯤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 미니밴 같은 차들은 나오는 건지, 이런 걸 가지고 가볍게 대화하는 자리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이슈가 없으니까요. 아마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한테는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KG 모빌리티가 지금 신차가 현대차 그룹만큼 연이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GM이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건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소식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신차에 대한 관심이 살짝 식을 때쯤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뭔가 다음 상품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때쯤에 한국발이나 미국발 소식이 나온다고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신차 소식인데, 이게 지금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쉐보레랑 KG 모빌리티가 한국 시장에서의 처지 자체는 비슷합니다. 현대차 그룹만큼 신차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는 느낌을 주면서 새로운 소식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소비자들은 기존에 있던 차들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걸 원합니다.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렉선 풀체인지, 미러링 기능 지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소식을 원하는 거죠. 기존 렉선 라인업이 페이스리프트 되고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 되는 거, 진짜 가격과 옵션에서 혁신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판매량 상승만 반짝 있을 뿐이고, 토레스로부터 시작된 신선한 관심을 이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미러링 기능이 언제쯤 지원되는지, 그리고 이게 늦어졌던 이유랑 디스플레이가 바뀌었다고 미러링이 안 되는 이유, 앞으로의 신차 계획, 이런 소식들이 슬슬 나와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지금 단계에서 이게 안 된다면 다음 신차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기대치를 올려놔야 사람들이 신차에 대한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이코녹스 꼴 나는 거죠. 뭐 이코녹스도 워낙 사람들 관심이 없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 됐는지 안 됐는지 거의 모르거든요. 아마 팔리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 현대차그룹 점유율이 압도적일 때가 어떻게 보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선 KG 모빌리티 혼자만 잘하면 돋보일 수 있는 건데, 이제는 한국 GM도 공격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르노 코리아도 합세할 거라서 새로운 전략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